네, 안녕하세요. 푸돈사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토트넘과 풀럼의 경기. 저번에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경기가 열렸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으면 3경기 연속 득점 및 프리미어리그 100호골을 달성하는 건데 아쉽게도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지난 경기와 비슷하게 나왔는데 센터백에 토비가 아닌 산체스가 나왔고 레길론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번에도 오른쪽 윙어 자리에는 베르바인도 모우라도 아닌 시소코가 선발로 나왔는데 시소코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럼은 3백을 사용하면서 다소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풀럼의 스코파커 감독이 토트넘과 인연이 좀 있죠. 토트넘에서 선수로 뛰기도 했었고 은퇴 이후 토트넘 18세 팀에서 코치를 하다가 2019년부터 풀럼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살펴보면 아쉽게도 평소와 달리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반 17분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득점 기회, 후방에서 호이베르가 전진 패스를 통해 케인에게 한 번에 연결합니다. 이 전진 패스로 단숨에 상대 수비 라인까지 도달을 했죠. 이후 케인이 은돈벨레에게 패스를 하는데 오리에한테 붙어있던 마크맨이 공을 뺏으러 나오자 은돈벨레는 공을 잡아놓는 게 아니라 역으로 첫 터치를 상대 수비 쪽으로 하면서 상대 수비를 가볍게 벗겨냅니다. 이후 은돈벨레는 자신 쪽으로 수비를 끌어놓고 오리에한테 패스. 일단 은돈벨레가 오리에한테 프리한 상황은 다 만들어줬습니다. 오리에는 공을 받아서 중앙으로 강하게 크로스. 보통 선수들이 저런 크로스를 올릴 때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저기로 보내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얼추 저 공간에 강하게 올리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더 큽니다.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면 아마 땅볼로 크로스를 시도했을 겁니다. 수비 사이로 자리를 잡는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까지 참 좋았는데 오리에 선수의 강한 크로스를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발끝을 대면서 방향을 바꿔놓는 슈팅을 하기는 했는데 아쉽게도 골키퍼 정면으로 가면서 막히고 맙니다. 방향이 조금만 골대 사이드 쪽으로 갔더라면 그냥 들어갔을 텐데 아까웠습니다. 전반 23분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득점 기회. 은돈벨레가 공을 잡는 순간 중앙에서 손흥민 선수가 침투를 합니다. 이후 은돈벨레가 정확하게 패스를 넣어주고 손흥민 선수가 넘어지면서 헤더. 이 슛 또한 골키퍼가 반응 가능한 범위로 가면서 아쉽게 막히고 맙니다. 현지 해설은 아레올라의 이 선방을 보고 월드 클래스 퀄리티 세이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좋은 선방이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경기 후 통계에서는 이 상황을 보고 빅찬스 미스라고 데이터를 기록했는데 어차피 오프사이드다 라는 반응도 있지만 어쨌든 이 다음 상황은 토트넘의 코너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찬스 미스라고 기록이 된 거죠. 이 장면 또한 슈팅이 조금만 측면으로 갔더라면 꼼짝없이 들어갔을 텐데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24분 토트넘의 득점 장면. 호이비에르가 측면에 레길론에게 크게 벌려줍니다. 레길론이 공을 받는 동시에 토트넘 라인 전체가 한 번에 올라가는 상황. 좀 뜬금없지만 이래서 벤투 감독이 기성용 선수를 높게 평가하는 거죠. 롱패스 한 번으로 팀의 라인을 올릴 수 있는 선수라서 그만큼 호이베르 선수의 패스가 좋았다는 말입니다. 레길론 선수는 공을 받아서 박스로 진입하는 케인 머리에 택배 크로스. 와, 이 크로스는 진짜 군더더기 없이 너무 좋았어요. 케인 선수는 그대로 골대 구석으로 헤더로 마무리. 이렇게 1대0으로 전반이 종료된 이후 후반전에 또다시 토트넘이 밀리는 경기 양상 속에서 후반 70분에 손흥민 선수의 세 번째 득점 기회가 옵니다. 역습 상황에서 은돈벨레가 손흥민한테 스루 패스를 주고 손흥민 선수 속도를 살려 쭉 치고 갑니다.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 훨씬 좋은 상황이겠지만 상대 센터백 안데르센 선수가 안쪽을 막으면서 들어오고 있어서 사실 손흥민 선수의 첫 터치에 대한 선택권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후 손흥민 선수는 최대한 꺾어서 파포스트로 슛을 하는데 이게 또 골대에 맞습니다. 슈팅의 세기보다도 정확도를 살리기 위한 약간 비껴차는 슈팅 테크닉이었는데 너무 아까웠습니다. 무리뉴도 약간 잘 안 풀린다는 표정이죠. 오늘 손흥민 선수의 골기대 값은 1.45, 풀럼의 골기대 값 0.99보다 높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비현실적으로 잘했던 거고 그 퍼포먼스를 모든 경기에서 보여줄 수는 없겠죠. 그리고 73분에 토트넘이 실점을 하고 맙니다. 풀럼이 측면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산체스가 측면 커버를 나가는데 너무나도 쉽게 벗겨지면서 크로스를 허용합니다. 크로스를 카발레이로가 헤더로 마무리. 사실 이 수비 상황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분명 수비 진영에 충분한 숫자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점을 한 부분은 집중력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대1로 경기 종료. 경기 이후 스콧 파커 감독이 좀 좋아하는 느낌인데 토트넘이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가 연기되면서 갑자기 잡힌 경기 일정이라는 부분. 풀럼은 현재 강등권인데 토트넘 원정 경기에서 승점 1점이라도 챙겼다는 부분. 물론 둘 다 런던을 연고로 하는 팀이긴 하지만 풀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경기 이후 무리뉴 감독은 주요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경기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경기력은 분명 이길 만한 경기력이었다. 4-5번의 득점 기회를 만들어낸 것, 요리스가 할 일이 별로 없었던 그런 경기력은 만족한다. 몇몇 찬스가 아레올라의 좋은 선방이 막혔지만 분명 경기를 결정지을 찬스는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이는 선수의 개인 능력 및 실수가 있었다. 실제로 토트넘의 골기대 값이 3.27, 풀럼의 골기대 값이 0.99였습니다. 특히 동점골 허용에 대해서는 대놓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수비 조직력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개인 기술, 개인 능력 같은 단순한 부분의 문제도 있었다. 그리고 현지 팬들의 반응을 몇 개 살펴보면 왜 시소코가 오른쪽 윙포워드로 뛰는 건 문제 삼지 않는 거지? 베일, 알리, 라멜라, 베르바인을 두고 시소코를 왼쪽 윙포워드로 뛰게 하네? 왜 소니랑 케익만 골을 넣지? 소니가 오늘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잘할 거야. 난 개인적으로 시소코를 좋아하는데 미드필더나 오른쪽 수비를 할 때가 좋다. 공격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선수야. 시소코 활용법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소코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일단 시소코를 베르바인, 모우라가 뛰는 오른쪽 윙어 자리에 놓는 이유는 전방 압박 상황 및 윙크스를 기용했을 때 야기되는 수비적인 부족함을 시소코의 활동량과 수비력으로 채우려고 오른쪽 라인에 시소코를 세우는데 얼추 수비는 되는데 대신 공격력에서 너무 아쉽습니다. 지공 상황에서도 그렇고 특히 토트넘의 주요 공격 루트인 역습에서 문제가 보였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아쉬운 판단력과 세밀하지 못한 플레이. 이 문제는 지공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무리뉴의 토트넘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팀인데 그 없는 찬스를 더 깎아먹는 시소코의 활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17일 일요일 저녁 11시 셰필드와의 경기입니다. 셰필드가 드디어 리그 1승을 했는데 하필 이런 반전된 상황에서 토트넘이 원정을 갑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는 셰필드를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100호골을 달성할 수 있을지, 약팀 상대로 토트넘이 시원하게 이기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